이게 워낙 초유의 일이고 이례적 상황인데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주요 헤드라인이라 첫 번째 이슈로 국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 모두가 인사조치됐습니다. 김기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 국정원 안팎에서는 그간 권춘택 1차장과 김기현 국가정보원장이 이른바 대립각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 국정원 내부에서 인사잡음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에 원장부터 1, 2차장 모두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후임 인사에 대한 다양한 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정환 의원님, 기자도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국정원과 대통령실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 미국 통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 통이었던 김기현 원장을 중용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북한 전문가가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의미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정원 내부에 뭔가 인사 잡음 내지는 파벌 다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용산에서야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요. 사실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당일, 그것도 귀국한 지 9시간 만에 인사를 냈습니다. 근데 인사도 국정원 원장과 차장을 동시에 경질을 하는, 사실 인사라는 건 이렇습니다. 기관장을 먼저 임명한 다음에 그 기관장과 인사권자가 상의를 해서 부기관장 또는 그 이하의 직원들을 임명하는 게 순서죠. 그런데 이번에 동시에 경질이 됐습니다. 책임을 물은 겁니다. 김기현 원장에게는 일단 지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책임은 원장한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인사 잡음이 나온 것도 그 가장 최종적인 책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내부의 인사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기조실장이 내부 안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조실장이 4개월 만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급 인사안을 대통령이 인가한 다음에 철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용산서 또는 이제 감찰해 보니까 인사천행이 있었다. 원장의 측근이 있었다. 반발한다 내부에서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흘러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정리할 사안이었고 그 정리가 좀 더 생각보다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 왜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휩싸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이런 인사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 첩보위선을 쐈죠. 곧 핵실험한다고 하지요. 그다음에 무슨 9.19 합의안 지금 파기됐죠. 대북 관련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북 관련 정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인사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전 정부 때 국정원의 기능이 많이 약화했던 지적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기능을 복원한다는 건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정치에 휘말리는 것, 이것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모사드가 뭐에 있느냐, 첩보기관 모사드가 뭐에 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모사드가 이스라엘 정치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대법원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정치적 쟁점이 모사드 내에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모사드가 제기는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보기관의 어떤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국정원이 이제는 정권 바뀔 때마다 인사 문제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좀 시스템화해서 국가만을 보고 국민만을 보고 일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이 국정원장부터 1, 2차장 국정원의 수뇌부를 모두 교체하는 이례적인 인사의 배경에는 이른바 내부 알력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 지난 6월 국정원 인사 파동 당시 김기현 원장을 워낙 개인적으로도 신뢰하는 사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심을 했는데 이번에도 잡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의 내부 알력이 잦아들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안 전 의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국정원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될 상황이다. 국정원이 기강을 바로 잡고
북한을 마주해야 하고 북한을 상대하는 사이인데 인사잡음 등으로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조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인사잡음 사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대통령실 일각에서 누군가가 국정원장에 오르려 한다. 이런 음모 아닌 음모도 제기됐고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 국정원장에 오르려는 자가 현 국정원장을 흔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반대 쪽에서는 국정원장의 측근이 인사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분명히 뭔가 파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우선 뭐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 계속 그 자리에 물러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사 전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권 그 1차장이 이 이번에 감찰처장도 견책 대상이 됐거든요. 감찰의 대상자가 돼서 조사해봤더니 뭔가 나왔더라.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네.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뭐 공산 전체주의 체제, 우선 국정원의 과제가 1차적으로 너무 산업 스파이 잡는 거라든지 사이버에만 특정되었던 국정원의 기능을 사실은 대공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정원의 내부 인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속된 말로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 누구, 이 자리에 누구가 라인별로 다르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있고 특히 최근에 뭐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하고 예. 9.19 군사합의 위반에다가 실제적으로 또 위성까지 쌓아 올리는데 국정원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실제로 대공 기능도 강화되지 않으면서 오직 여기서 이제 소위 말 희생양이 된 게 2차장입니다. 김순희 2차장 사실은 전혀 그런 문제에 연관이 없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체제가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전격적인 경지를 선언하게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고 그 위성 발사는 성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진위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북한 만리경 1호가 부산, 하와이, 서울, 평택 등을 촬영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리경 1호 작동 여부 우리 군은 이번 주 초에 확인할 전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정원이 알력 다툼, 파벌 다툼 등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번 인사 교체의 전격적인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워낙 주요한 상황이고 이례적인 소식이라 제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